최근 북한 드론이 한국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오늘 펜타곤은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며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탄두 증대에 관해서도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한국 등 영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펜타곤 브리핑에서 펜타곤 대변인 라이더 장군은 이 같은 논평을 묻는 본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한편 이번 북한 드론이 한국 영공을 침범할 당시 미국이 탐지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추적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정보 역량을 갖고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Thank you.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to you. 감사합니다. 해피 뉴이얼입니다. 북한의 드론 도발에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드론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최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 드론을 탐지했습니까? Sure. Thanks, Jenny. So, in terms of the 감사합니다. drone 따라서 flights 북한에서 coming from North 한국으로 Korea 온 into South 드론 Korea, 비행과 관련하여 I'd refer 구체적으로 you to the Republic 이야기할 of 수 있는 Korea to, Ministry of 한국 Defense to talk about 국방부에 those 대해서 specifically. We 언급하겠습니다. certainly have been very 우리는 clear 여기에서 from here 북한이 about the 가하는 threats 위협과 posed 지역 by the 안정과 안보를 DPRK, 유지하기 as 위해 well as our 한국, commitment 일본 to 및 working 지역의 closely 다른 with the ROK, 파트너들과 Japan, 긴밀히 and other partners in the 협력하겠다는 region to 우리의 약속에 대해 매우 uphold regional 분명하게 stability and 밝혔습니다. security. And so we'll 우리는 continue 그러한 to 위협이 계속 coordinate 존재함에 closely 따라 with 한국 the South 정부 및 Korean government and 국방부와 Ministry of 긴밀히 Defense 협력할 것입니다. as those threats 다시 말하지만 you know, 한국 continue to 국방부가 exist. 더 But 세부적인 again, 이야기를 they 할 would be in a better 위치에 있지 position to talk 않습니까? about this specifically. 이번에 북한의 드론 침공을 일부 감지했습니까? 우리가 I'm not going to 무엇을 go into 추적하고 specific 있는지 intelligence 아닌지 about 특정 what we may 정보에 or may not 대해서는 be 다르지 tracking. Certainly, 않지만 we have 확신은 intelligence 우리는 이 지역 capabilities throughout 전체 the region, 정보 but I'm 능력을 not prepared 가지고 to go 있고 into 세부 사항을 details. 말할 Thank 준비가 you. 돼 있지 않습니다. said, 김정은은 핵탄두 대량 생산과 군사적 대결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와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것을 선언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Yeah, well, we continue to be concerned by the comments coming out 아시다시피 of 우리는 North Korea. 북한에서 나오는 And 발언에 계속해서 우려하고 again, it 있습니다. just demonstrates 다시 the 말하지만 이러한 destabilizing 종류의 impact that 발언과 these kinds of 행동이 comments and the 갖는 actions have. 불안정한 And so 영향을 our 보여줍니다. focus as the United States 미국으로서 continues to 우리의 be on working 초점은 closely with 자유롭고 our partners in 개방된 the region 인도 to include 태평양 South Korea 안전하고 to ensure 안정적인 a 인도 free and open 태평양을 Indo-Pacific 보장하기 and a 위해 secure 한국을 and 포함 stable 이 지역의 Indo-Pacific. 파트너들과 긴밀히 As you've 협력하는 heard, 것입니다. the DoD 국방부와 and 다른 others 사람들이 say 말한 we are 것처럼 open to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discussions 북한과 and 대화하고 communication 소통할 with 수 North 있습니다. Korea 그러나 현 with no 시점에서 strings attached. 북한은 그렇게 하지 But at this 않고 point 있는 in time, North 결정입니다. Korea has chosen 우리는 to 인도 not do 태평양 so. 지역의 And so we will 안전과 안보 continue to work 안정을 very 보장하기 closely 위해 계속 to try to 긴밀히 ensure the 협력할 safety 것입니다. and security and stability of the Indo-Pacific region. Thank you. Let me go. 미국은 지역 전체에 대한 정보 역량을 갖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충분히 북한의 드론 추적 탐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만 다만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드론 문제로 정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 바로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이 남남 갈등입니다. 야당은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을 대역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미 공조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서 북한의 드론 침공의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펜타곤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Good to see you again. 반갑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예. Yeah, so happy Happy New Year. Yes, looking good. Today we have a very important issue. 오늘 아주 중요한 이슈를 말하고 싶는데요. 북한 무인기. 예, 매일매일 very important 이슈가 있어요. Yeah, very important for the Korean, North Korea issues. 왜냐면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 북한 문제가 좀 밀려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좀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또 토킹을 해보자고요. 북한 무인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펜타곤에 이걸 질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보낸 거 보셨을 겁니다. 펜타곤 라이드 대변인 장군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미 공조가 있었느냐, 무인기 탐지가. 근데 이게 정보사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보사항이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말하지만 정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한미 공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꼭 핵 공조만이 아니라 이 무인기도 하나의 무기거든요. 무기가 한반도를 공격해 왔는데 미국이 그거를 감지 안 했다? 그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공조하에 반드시 서울 상공에서 뭐 대통령실을 촬영했느냐, 뭐 그 주한미군 본부가 헤드코르가 그 용산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만일에 그랬다면.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오픈된 거예요. 청와대를 다 지자스피 다 감지를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청와대 설계도를 놓고 지금 저기 전쟁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놈은 뜬금없이 뭐 대통령실 지금 촬영했다? 이미 촬영은요, 저 북한문제연구소 여기 미국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은요, 땅이 좁기 때문에 이미 김여정 일행들이 비행기 타고 올 때 상공에서 다 촬영이 됐대요. 그 무슨 놈의 그 소형 비행기 저기 드론 와가지고 뭐 그 촬영 그거는 차후 문제라 이제 이미 촬영이 다 가지고 있는데 뭘 뜬금없이 지금 와서 저 GP를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그거 분명히 지금 김정은이가 한미 동맹 그리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전략에 지금 우리가 놀아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미국 측에 궁금한 것은 이제 드론이 서울상공으로 한 대가 들어오고 내가 강화도 쪽에서 이렇게 비행을 했고 네. 저공 비행을 했기 때문에 음. 우리 이제 공군에서 1차적으로 탐색을 했어요. 음흠. 탐색을 하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제 1군으로 가고 거기에서 이제 수도 방위사령부까지 가는 거 대응체계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구름이 체계를 또 가동시키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으로 세 대를 보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미국과의 연관 관계가 있다. 미국이 동의를 안 해주면 세대를 보낼 수가 없었지 않느냐.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세대를 미국과 이제 미국의 동의를 받았을 거다라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휴전선에서 대한민국은 대단히 이제 서도 서울이 되게 가깝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울이 이제 뚫려버린 건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대응적으로 이 북한의 평양까지 이제 무인기를 보냈어야 된다. 우리 무인기가 고속, 중속, 고속, 저속해가지고 굉장히 북한보다는 이 수준이 높아요. 그래야지 북한이 더 이상 자기들한테 대응이 바로 평양상공으로 무인기가 날라온다. 이런 대응이 돼야지 북한이 그다음부터 무인기 도발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우선 그것이 미국에 의해서 제재가 됐는지 안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자체가 오히려 그 왔던 거리만큼의 대응을 할 건지 이것은 앞으로도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이 서울 상공이 뚫리면 우리는 평양 상공을 뚫어야 된다. 그래야지 김정은이 다시는 이런 무모한 예를 들어서 첩보용이든 아무런 한국 내에 여론 몰이용이든 아무튼 남남 갈등을 일으킬 용이라도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군의 이제 시스템이 무너졌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군 자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응을 못했고 몰랐느냐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군의 안보 구멍이 뚫린 거고
굉장히 군이 무능하다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알았는데 거짓말했는 건지. 만약 알았는데 거짓말했다 그러면 국민들을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또 하나는 군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만약에 지금도 이태원 참사 같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상민 장관을 빨리 경질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계속 뭉갰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조차도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와서 비행금지 구역을 700m나 비행금지 구역을 돌았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청와대에 있을 때는 방공망의 규모가 이제 9.3km 정도의 반경이 있어요.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근데 지금 용산으로 옮기면서 이게 한강 쪽으로 더 옮겨갔잖아요. 이게 한강 쪽으로 더 가까워짐으로 해서 10.7km의 방공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계구역하고 근데 그 이제 그 경고구역하고 그다음에 비행금지구역 세 개가 좁아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용산으로 옮겼을 때 이러한 방공망에 대한 촘촘한 대응 체계가 돼가 있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아니 지금 드론이 그냥 날라와서 저 첩보용으로 촬영하고 뭐 그런 용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언제라도 이것은 공격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고 또 도대체 한국과 미국 간에 한국군과 미군 간의 주한미군 간의 정보 공유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진짜 정보 공유는 긴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일단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김정은이가 이미 그 정찰기를 보낸 거는 보낸 것인데 따질 때는요. 김정은이를 먼저 매를 때리고 규탄을 하고 여야가 먼저 규탄을 하고 그 다음에 잘못을 내부적인 문제는 갈등이 안 보이게 지금 김정은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너희들끼리 잘 싸워라 잘 논다 이러면서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군의 기강에 엄청난 사기가 빠지는 거예요. 물론 저 문재인 때 이미 군이 완전히 해이해돼가 있고 군이 다시 황골 탈퇴를 해야 돼요. 우리 지금 한국 군이요. 보니까 지금 문제는 제니박 말씀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공화당이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은 문재인 정권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적폐, 붉은 적폐 이러한 부분들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대응 체제를 무너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이 군사 합의의 내용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방어용이잖아요. 방어용 정찰, GP, GOP. 또 하나는 항공 그 정보 수집 이런 건데 9.19 군사 합의가 이걸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크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이 국방 안보를 무너뜨린 이러한 한미동맹을 훼손한 이러한 부분들의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분명하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게 민주당이잖아요. 아직도 민주당 내에서는 김정은을 존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새 정부 들어와서 보수 정권이 안보하고 경제 부분을 따지면은 안보만큼은 보수 정권이 잘해줄 거다. 경제는 성장 이제 포퓰리즘 정책에서 성장 구도로 바꾸면서 이제 서서히 경제적인 경제 전환 정책 전환을 가고 있는데 안보가 좀 뚫렸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러면은 민주당을 탓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8개월 지난 윤석열 정부, 윤석열 군, 그다음에 윤석열 군대의 기강 이러한 부분들에 그럼 지금 8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전 정권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 전 정권이 잘못한 거. 판문점선언, 9.19 군사합의,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산불 굴종 외교 이런 부분들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해놨던 9.19 군사합의, 그다음에 4.16 판문점선언,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산불 일한 정책, 굴종 외교 정책을 다 파기하라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8개월이 지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는 걸 국민들이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정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지났다. 이번에 같이 이러한 그런 무인기 공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침공을 받았을 때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자, 군의 기강이 무너졌고 적을 적이라고 하지 못하는 주적의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바꿔라. 그렇죠.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뿌리 박혀 있는 적폐 세력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 적폐에 하나도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그런 세력들을 빨리. 이제 인적 쇄신을 통하고 교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국방안보부는 이런 무너진 상황을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대단히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에 했던 부분들은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압니다. 이러한 붉은 적폐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굴종하고 중국에 굴종하는 세력들이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왔을 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크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에 저기 국군의 날 행사 때 막 그 홍보용 비추는 거를 갖다가 중국 장갑차를 갖다가 했다는 그 정신 나간 국방 공보 쪽에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쪽에 이상한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재인이가 지금 심어놓은 잔재 세력이 요소요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게 엇박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5년 동안 속은 것도 억울한데 윤석열 정부의 군에서조차 국민을 속이면 되겠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민주당은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은 큰 소리 칠 필요 없고, 놓고 기순 북한 탈분 놓고 할 동안까지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성주에 사드 기지를 촬영하는 것도 47일 만에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추락을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런 잘못이 있으면은 이번에도 이거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따지고 삭대질 할 게 아니라 김병주 의원이란 사람은 별 4개까지를 어떻게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절대 문재인 때 그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고 이제 와서 군을 갖다가 질타하고 따지고, 왜 자기는 문재인 정권 때 있을 때 왜 군을 질타 안 했어요? 손영무가 9.19 합의할 때 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청문회 하는 걸 보니까는 회심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김정은이 딱 대역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사항이 적폐 청산이 아니라 문재인 잔재 세력 청산을 빨리 해야 돼야지 이 나라가 제대로 갑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특히 국방안보 문제는 네. 국민의 생명재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있어도 안 된다. 그렇죠. 이제 전 정권을 핑계대는 것도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돌아가지고 한미 동맹 훼손하고 그다음에 GOP, GP 다 철수시키고 네. 또 하나는 정보망까지 다 무너뜨린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다시 복원시켜라.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은 뿌리 박아 있는 잔재 세력들도 빨리 청산하고 또 잘못된 그런 합의라든지 잘못된 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복원을 해라.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별로 많이 안 다뤄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을 위협하는, 국제적으로 위협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7대 문제 중에 하나가 북한 문제가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지금 저 밑에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일 프라이어리티가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를 빨리 부각을 시켜서 중국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물론 다음 주에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있어요. 그럴 때 빨리 푸시를 해서 이거를 제대로 끌고 나가야지. 그리고 이제 미일 안보 협의회가 또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기시다가 또 오고 13일 날 미일 정상회담이 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아주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핵을 기부합한다는 거는 이제는 미국 전문가들도 이제는 포기해라. 그 문제는
북한은 이제는 북한이 이렇게 하는 쏘아대는 거 보면은 북한은 핵 테이블에 안 나오고 군축 핵회담의 노림수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자칫 오케이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군축 회담도 열자 이렇게 한다면은 상당히 이게 심각한 한미 관계의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 그거는 핵을 인정하고 나오고 지금 문제는 만약에 북한 핵에 대한 군축회담이 간다 그러면 이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핵을 보유해야죠. 당연하죠. 만약에 미국이 그런 식으로 북한 핵을 인정하고 핵 폐기가 아니고 핵의 군축 군축. 상황으로 간다. 이래 되면은 한국도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거죠. 한국도 그렇죠. 전술핵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핵을 보유해야 된다. 그래야지 대칭이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 미국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한다 하는 것은 한반도에 있어서는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무게추가 북한으로 실리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대단히 우리 대한민국의 전망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전제가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에게 견줄 수 있는 핵을 보유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북한의 핵을 뭐 군축을 하든 핵보유로 인정하든 해야 되지. 미국이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은 한국민들은 이 반미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국민들의 이탈이 생길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독자 보유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근데 좌파들은 자꾸 미국이 양보를 해서 빨리 테이블에 앉아라고 이 얘기 토킹해라는 거 아닙니까? 대화. 그 대화라는 거는 군축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좌파들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좌파들 얘기는 아무튼 북한 김정은의 생각하고 지금 한국 내 좌파들 생각은 김정은은 대변하는 거잖아요. 김정은이 뭡니까? 미국하고 얘기하고 싶다. 홍미, 봉한. 그러니까 한국 너거는 문재인 때도 너거는 싫고 문재인이 그렇게 북한에 그 굴종적인 외교를 했는데도 너 문재인도 싫어. 지금 윤석열은 김여정이랑 가잖아요. 상종하기도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무인기 드론 쫙 보내가지고 무인기 정찰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일단 타격을 준 거 아니에요. 국방안보에 타격을 줘버렸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이것은 강력한 국방력과 안보, 그다음에 그 위기 대응 시스템 가동, 뭐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확실하게 군을 장악했는가? 확실하게 문재인 정권의 군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군으로 탈바꿈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번 무인기 침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윤석열 정부의 군의 기강부터 인적 쇄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군 통수권자가 그런 카리스마적인 기강이 없으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김여정이 말은요. 여태까지 좌파 정부를 싫어가지고 우리 소위 말하는 방해하는 우파 정권이 있을 때마다 다 싫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입맛에 맞춰서 그러면은 한국 대통령을 그럼 뭐 뽑아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국이 지금 북한 종속국이에요? 지구가 지명하는 대로 그러면 대통령 뽑아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북한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당연히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아서 된 나라인데 자기네들이 왜 나는 저 사람 싫고 so what? 그러면 싫다고 해서 바꿔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그 자존심 없는 그런 우리 국민들이니까 또 이상한 그 정권, 야당 정권에 있는 인간들, 그 인간들의 그 세뇌를 빨리빨리 바꿔야지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에 무인기 공격
저는 공격을 받았다 보고 또 이 무인기가 6시간 동안 한국의 상공을 헤집고 다녔고 그것도 이제 용산도 뭐 국방부 말대로는 뭐 스치듯 지나갔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첨단 기술이 지나가면 다 지키는 거고 한번 실험을 한 거죠. 우리가 이런 드론이나 무인기를 띄웠을 때 너가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본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북한의 무인기 공격은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의 그 안보 체제를 시험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안보 체제의 시험에 대해서 허술한 부분들을 우리가 국방부가 보여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비판 또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식량 문제뿐만이 아니고 중국의 이제 그 코로나 봉쇄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바꾸면서 위드 코로나 가면서 이제 인접에 있는 북한이 이제 위기에 처한 겁니다. 북한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지금 식량 문제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북한 국내의 시선을 이번에 무인기로 서울 상공을 가면서 아마 곧 무인기로 촬영된 내용들을 공개를 할 거예요. 그렇죠. 공개를 하면서 북한이 주민들한테 우리가 언제라도 서울 상공을 날아가서 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국내용, 자기 내부 단속용으로 사용할 거다.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안보 부분들을 흔들어 버렸고 대한민국의 이제 남남 갈등 구도를 만드는 것도 맞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북한의 내부 단속용이다, 선정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이러한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교훈을 받았어요. 다행히도 그래도 뭐 WMD 같은 거 살상 무기를 안 실어서 다행인데 이제 북한이 이제 그 최근에 리영호 외무상을 지금 처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상천이 인민무력부 대장도 이영호 했는데 제가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때 그 판문점에서 그 대자를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 25분 동안을요, 특집으로 해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핵은 절대 우리 한국을 위해서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동원리, 걱정하지 말라고. 저 미국을, 거짓말입니다. 예, 미국을 향해서 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forget it, 잊어달라 그래서 미국이 50개 준대 이거가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거냐 이러고 이제 제가 그런 말도 한 게 있어요. 23년 전이네.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김여정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을 관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 정복자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거짓말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체제 유지를 위하고 자기들의 인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좋아요. 네. 그것은 그들의 속성이고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좌파들이 그 거짓말을 각색을 해서 햇볕 정책이라는 거짓으로 거짓 평화, 거짓 종전선언 막 이런 부분을 가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또 많은 국민들이 속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거치는 1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좌파들의 이 핵 문제, 북한 핵 문제, 또 좌파들의 북한 퍼주기, 평화쇼, 거짓 선전 여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그만큼 속고도 김대중 때 속고 노무현 때 속고 그렇죠. 문재인한테 3번씩이나 속으면서 또 속겠다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소위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의 그 사탕발림, 거짓 선전에 속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헌법적 가치가 있고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될 국방안보 정책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됐다. 이제는 3번 속았으면 됐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저희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 교포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지난번에 이제 그 새해 첫 우리 조 대표님하고 인터뷰할 때 제가 첫 스쿱을 했지 않습니까? 속보로 바이든 대통령이 노 했다고요. 그죠?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는 없을 것이다. 합동 그것이 대대적으로 나가서 이래서 이런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속보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통령 그다음 우리가 인터뷰하고 네. 그 다음 날 언론에 나더만 그죠? 언론이 기자들이 엄청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왔어요. 한국 여러 요소에서 저한테 제가 그대로 얘기했더만 그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저기 보도에. 자, 그래서 이제 교포들은 이래요. 대통령도 여야가 너무 쌈박질만 하고 정쟁을 하니까 국민이 추천해서 뽑지 무슨 놈의 국회에서 추천해가지고 하지 말자. 반장 뽑듯이. 그리고 이제 여야는요. 이 대통령 선거만 있으면 꼭 지금 패거리를 갖다가 지금 노무현 묘지, 김대중 묘지, 또 누구야? 뭐 이런 묘지만 찾아다니고 왜 박정희 대통령 묘지는 안 갑니까? 왜 김영삼 대통령 묘지는 안 갑니까? 왜 우파 어렵게 그 공산당하고 싸매서 저기 생명을 잃은 그런 고귀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은 묘소는 가지 않습니까? 왜 참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없어져야지 우리나라 정치가 바로 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1월 2일 날 우리가 현충원 참배를 했어요. 네. 우리 공화당 현충원 참배하고 이승만 자유건국 대통령 묘소 참배하고 네.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그렇게 그렇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날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이 있을 때 안 보이던 단체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가지고 현충원 참배하는데도 시간 10분 단위로 참배 순서를 바꿔가면서 하던데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갔더니 거기는 아예 참배를 안 해요. 보수 단체들이고 또 그런 단체들이 그래서 이게 보여주기식이구나. 실질적으로 새로운 해가 되면은 현충원 참배는 당연하지만은 또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 묘소 또 대한민국을 먹고 살게 해준 박정희 대통령 묘소는 최소한도로 참배하는 것이 오른쪽에 우파들이 해야 될 도리 아니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화당만 원래 우리 이후에 또 참배한지는 모르지만 우리 앞에서는 우리 공화당만 참배를 하더라. 이것이 대한민국에 현재 있는 보수단체들 혹은 정치인들의 그 민낯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이제 공화당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공화당은 굉장히 정직하다. 또 굉장히 원칙적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체성에 굉장히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정당이다. 이런 자부심을 이번에 1월 2일 날 가서도 또 느끼게 됐어요. 당연히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상을 잘 모셔야지 집안이 잘 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의 한국은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박정희 대통령, 이 건국 대통령, 이런 사람들 완전히 무시해버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에. 그렇죠.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그 이승만 건국 대통령, 네. 후국강병의 박정희 대통령, 자유통일의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당사의 회의실에 크게 사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신년대도 참배도 안 가는데 왜 국민의힘이나 다른 보수 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상을 관세했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 미신이 아니지만은. 미국에 우리 백악관 출입 기자가 그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 아니, 오늘 이렇게 저는 미국 시민이고 뭐 출입 기자지만은 내 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 뿌리는 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조상을 생각하고 했을 때 그거 피는 속이지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만히 생각하면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자주 우리 공화당처럼 조상을 잘 모시면서 해야지 나중에 축복받고 큰 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하고요.
오늘 또 예, 조상님, 원래 새해에 좋은 미국의 소리 잘 전해주시고 네, WO 지금 워싱턴의 소리잖아요. 네, BOW 예, BW. BOW가 무궁한 발전을 이루시고 또 미국의 빠른 소식을 우리 공화당과의 이 저와의 대담을 통해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워싱턴 고맙습니다. 소리가 저기 아주 그냥 릴라이벌 합니다. 정통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공화당은 축복받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원진 대표님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도 상당히 이 귀한 시간이니까요. 시청자들 진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우리 공화당을 사랑하시는 여러 저기 회원들도 널리 전파를 좀 많이 해줘서 이 주옥 같은 말들을 잘 들으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하고요. 감사합니다. 잘 계십시오.